서울의 여름비가 거리를 적시던 그날,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무지개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며 환호를 자아냈다. 그러나 한 남자의 손이 그 깃발을 움켜쥐고 세차게 찢어발겼다. 그 순간 그의 주먹이 닿은 청년의 뺨에서 피가 흘러내리며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강준호는 그 피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줄 꿈에도 몰랐다. 준호는 항상 세상을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보아왔다. 그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이런 변태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소리치며 신문을 던지곤 했다. 준호는 그 말을 새겨들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가 게이임을 고백했을 때 그는 방을 나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증오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폭발했다. 서울 도심의 종로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행진하는 그곳에서 준호는 홀로 숨어들었다. 손에 쥔 가위는 날카로웠고 그의 가슴은 분노로 타들어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여기서 이러는 거지? 깃발을 찢는 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청년, 이태민은 깃발을 붙잡고 있던 사람 중 하나였다. 태민의 눈은 크고 맑았으며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형, 왜 그래?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데 태민의 목소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따뜻했다. 하지만 준호에게 그 말은 도발이었다. 주먹이 날아갔고 태민의 몸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피가 깃발에 스며들었다. 군중이 소리쳤고 경찰이 달려왔다. 준호는 도망쳤지만 그 장면은 그의 머릿속에 새겨졌다. 며칠 후 준호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다.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자란 그는 항상 정상적인 삶을 추구했다. 여자친구도 사귀어 보려 했지만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다 차에 치였다. 병원으로 실려간 준호의 혈액형은 희귀한 AB형이었다. 수혈이 필요했지만 공급이 부족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기증자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가족분 중에 맞는 분이 계신가요? 준호의 어머니는 울면서 병실을 지켰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그놈이 왜 이런 짓을? 어머니의 중얼거림 속에 준호는 태민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피, 그 눈빛, 왜일까? 그 순간 그의 가슴이 저렸다. 다음 날 기적처럼 기증자가 나타났다.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가 소리쳤다. 준호야, 혈액이 왔어. AB형이래. 준호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구지? 왜 나 같은 놈에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혈액이 태민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퇴원한 준호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현장에서 동료들이 프라이드 퍼레이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밤에 꿈을 꾸었다. 무지개 깃발이 불타는 꿈, 그리고 그 불 속에서 태민이 미소 짓는 꿈. 그는 태민을 찾아 나섰다. 소셜미디어에서 프라이드 액티비스트 이태민이라는 프로필을 발견했다. 사진 속 태민은 웃고 있었고 캡션은 사랑은 깃발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였다. 준호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요. 그날 일로. 태민의 답장은 늦었다. 누구세요? 준호는 솔직히 털어놨다. 깃발 찍고 당신 때린 놈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답이 왔다. 기억나요. 그런데 왜 연락하셨어요? 준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대신 그는 병원 이야기를 했다. 당신 혈액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태민은 놀랐다. 그는 프라이드 후 상처로 병원을 다녔고 우연히 혈액 기증 캠페인에 참여했다. 그 혈액이 준호에게 갔다는 사실은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만났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비가 그친 오후. 태민은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뺨으로 나타났다. 형, 왜 그랬어요? 정말로 증오하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제가 무서웠어요. 태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커밍아웃 할 때 가족이 날 버릴까봐.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태미는 LGBTQ 센터에서 일하는 활동가였다. 준호는 건설 노동자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는 순간 무언가 싹 텄다. 하지만 갈등은 시작이었다. 준호의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폭발했다. 너 미쳤어? 그놈들하고 어울리다니. 집에서 쫓겨난 준호는 태민의 작은 원룸으로 피신했다. 태민의 친구들, 레인보우 커뮤니티는 준호를 경계했다. 그 사람이 우리 깃발 찢었어. 믿을 수 없어. 태민은 말했다. 인간은 변할 수 있어. 나처럼 준호는 노력했다.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포스터를 붙이고 행사를 도왔다. 하지만 내면의 증오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센터에서 반대 시위대가 몰려왔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태민이 막아섰다. 준호야, 그만해. 폭력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어. 그날 밤 그들은 다퉜다. 왜 날 바꾸려 해? 난 그냥 나로 살고 싶어. 준호의 외침에 태민의 눈물이 흘렀다. 저도 변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준호는 태민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처음으로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들은 포옹했다. 비가 다시 내리는 창밖을 보며. 시간이 흘렀다. 준호는 태민의 영향으로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의 과거, 아버지의 교육, 사회의 압박. 그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태민은 준호의 곁에서 지켰다. 하지만 새로운 시련이 왔다. 태민의 건강이 나빠졌다. 프라이드 때 입은 상처가 합병증을 일으켰고 수술이 필요했다. 이번에는 준호의 혈액이 필요했다. 형, 당신 혈액형이랑 맞아요. 태민의 창백한 얼굴에 준호는 결심했다. 내가 줄게. 모든 걸.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태민을 사랑하게 됐다는 걸 깨달았다. 아니, 처음부터 그랬을지도. 무지개 깃발의 색이 그의 세계를 물들였다. 수술은 성공했다. 태민이 깨어났을 때 준호는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태민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태민의 미소가 피어났다. 나도요, 준호야. 그러나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다. 준호의 아버지가 센터를 찾아왔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신이야. 하지만 태민이 나서서 말했다. 아저씨, 준호는 변했어요. 당신 아들이에요. 받아주세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돌아섰지만 그 후로 편지를 보냈다. 생각해볼게 작은 변화였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날이 다시 왔다. 올해는 준호가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태민의 손을 잡은 채 군중 속에서 그들은 키스했다. 아니, 그건 키스가 아니었다. 약속이었다. 세상의 시선, 딘캔을 넘어선 사랑의 증거.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무지개가 드리워졌다. 준호와 태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센터에서의 자원봉사 중 준호는 태민의 일상을 알게 됐다. 태민은 고아원 출신으로 10대의 거리를 떠돌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다. 형, 무지개 깃발은 제게 자유예요. 당신이 찢었을 때 상처받았지만 이제 이해해요. 준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놨다.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어머니의 침묵. 난 항상 숨겼어요. 내 감정을.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고 아침 해가 뜰 때쯤 준호는 태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다가왔다. 준호의 동료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야, 강준호 게이랑 사귀냐? 현장에서의 따돌림이 시작됐다. 준호는 참았지만 어느 날 주먹 다짐이 벌어졌다. 너 때문에 회사 분위기 다 망쳤어. 상대의 말에 준호의 분노가 터졌다. 그는 직장을 잃었다. 태민은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요. 우리 커뮤니티가 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다. 태민이 날 이용하는 건 아닐까? 혈액으로 빚을 갚으라고. 태민도 고통을 겪었다. 그의 과거 연인이 돌아와 너 아직도 그놈이랑 하며 비아냥거렸다. 태민은 흔들렸다. 준호는 달라. 진심이야. 하지만 밤에 혼자 울었다. 그들은 다퉜다. 왜 날 믿지 않아? 난 내가 변했다고 믿었는데. 준호의 외침에 태민은 문을 쾅 닫았다. 그날 준호는 거리로 나갔다. 비가 내리는 한강 다리에서 그는 깃발 조각을 꺼냈다. 프라이드 때 찢은 그 깃발. 그는 그것을 붙여봤다. 무지개 색이 희미하게 빛났다. 다음 날 화해의 메시지가 왔다. 태민의 미안해요. 나도 무서웠어요. 준호는 달려갔다. 센터에서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 후로 그들은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무지개 다리라는 캠페인, LGBTQ와 이성애자 간의 이해를 돕는 워크숍, 준호의 건설 기술로 센터를 리모델링하고 태민의 열정으로 참가자를 모았다. 첫 워크숍에서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증오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났어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다. 태민의 건강이 악화됐다. 상처 감염으로 고열이 났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혈액 수혈이 필요해요. AB형, 준호는 즉시 기증했다. 수혈 중 준호는 태민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사라져. 너 없인 안 돼. 태민은 깨어나 미소 지었다. 고마워, 내 영웅. 그 순간 준호의 사랑은 확신이 됐다. 그는 태민에게 청혼하듯 말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가족의 개입이 절정에 달했다. 아버지가 센터를 습격하려 했다. 보수단체와 손잡고 이런 곳 폐쇄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준호는 아버지 앞에 섰다. 아빠, 그만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왔지만 태민이 막았다. 아저씨, 폭력은 끝나요. 대화로 풀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무너졌다. 내가 잘못했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그 후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는 태민을 맞이했다. 미안하다. 준호를 잘 부탁해. 최종 프라이드 퍼레이드. 올해는 더 컸다. 준호와 태민은 깃발을 들고 선두에 섰다. 과거의 적대자들이 이제 지지자로 변했다. 준호의 동료들도 왔다. 미안, 형 이제 알겠어. 행진 중 태민이 속삭였다. 사랑해. 준호가 답했다. 영원히. 무지개 깃발 아래 그들의 키스는 자유의 상징이었다. 서울의 거리는 환호로 가득 찼다. 증오가 사랑으로 피어난 이야기, 그것이 그들의 시작이었다.